아주 오래전 조선 중기 어느 산자락 끝에 자리한 외진 마을 삼매골에 단심이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답니다. 28배를 살아온 단심은 말수가 적고 늘 묵묵한 성품이었지요. 3년 전 무서운 역병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뒤 형과 형수를 한꺼번에 잃고 혼자 남게 된 조카 솔결이를 키우며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날을 단심은 평생 잊을 수 없었어요. 늦여름, 하늘이 누렇게 물든 어느 날이었지요. 처음에는 마을 한쪽에서 시작된 작은 열병이었는데 며칠 사이에 온 마을로 번져나갔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고 약도 소용없었답니다. 형 단석은 몸이 튼튼한 사람이었는데도 이틀 만에 기운을 잃었어요. 형수 월화는 남편을 간병하다가 함께 병에 걸렸지요. 단심은 밤낮으로 두 사람을 돌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단심아, 솔결이를 부탁한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답니다. 형수는 이미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어린 솔결이를 바라보는 눈빛에 모든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단심은 그날 밤 무릎을 꿇고 맹세했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솔결이라도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라도. 하지만 7살밖에 안 된 솔결이는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며칠간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그저 구석에 웅크리고만 있었지요. 단심은 그런 솔결이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답니다. 솔결아, 삼촌이 있잖아. 삼촌이 엄마, 아빠 대신 널 지켜줄게. 그때부터 단심의 마음은 굳게 닫혔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또 잃을까 두려워서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10살배기 솔결이는 태생적으로 몸이 약해서 자주 열이 나고 기운을 잃곤 했어요. 부모를 잃은 충격도 있었지만 원래부터 허약한 체질이었지요. 그래도 생기 있고 총명한 아이라 단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답니다. 하지만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기엔 몸이 너무 약했고 단심은 모든 일정을 솔결이 중심으로 짜야 했어요. 단심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갔답니다. 새벽이면 밭에 나가 일하고 낮에는 관가 부역에 불려가 힘든 일을 해야 했지요. 저녁이면 솔결이를 간호하며 약초를 우려내고 죽을 끓여 먹였어요. 형이 남긴 빚 때문에 수학의 절반을 관리에게 넘겨야 했고 집에는 늘 솔결이를 위한 약초와 죽이 끓는 냄비뿐이었답니다. 그런 단심을 마음 아파하는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마을 처녀 온이었어요. 온이는 어려서부터 단심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단심이 형을 잃고 혼자가 된 뒤로는 더욱 간절해졌지요. 온이의 어머니는 자주 단심의 집에 음식을 가져다 주며 우리 온이가 솔결이도 잘 돌볼 텐데 라고 넌지시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단심은 매번 정중히 거절했답니다. 아이 하나 키우기도 벅차서 라며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굳게 닫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단심과 잘 지냈지만 속마음을 나누는 이는 없었지요. 간혹 혼인을 권하는 이도 있었지만 단심은 언제나 같은 대답만 했어요. 밤이면 거적 같은 곰배자루를 덮고 낮잠처럼 잠들곤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약초를 팔기 위해 읍내 장터에 나간 단심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물건을 훔친 도둑이 단심 쪽으로 도망쳐 오더니 상인이 저놈이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몰려들었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단심이 소리쳤지만 이미 분노한 상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먹이 날아오려는 순간 한 노인거지가 나타나 이 자는 죄 없다며 대신 얻어맞았지요. 이놈아, 내가 훔친 거 아니면 왜 대신 맞으려고 하느냐. 그냥 죄 없는 사람이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어서. 노인의 코에서 피가 흘렀고 주변이 소란해지는 틈에 진짜 도둑은 도망쳤어요. 사람들이 흩어진 뒤 단심은 망설이지 않고 노인을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솔결아, 물수건 좀 가져와라. 솔결이는 처음엔 무서워했지만 곧 물수건을 적셔주며 도왔지요. 노인은 밤새 아무 말 없이 누워 있다가 새벽녘 떨리는 손으로 단심을 불렀어요. 젊은이, 네, 말씀하세요. 노인은 품속에서 검은 빛이 도는 콩 한 줌을 꺼내 주었답니다. 그 콩들은 보통 콩과는 달리 묘한 윤기가 흘렀어요. 이건 흔한 콩이 아니야. 밭을 아끼고 물을 아끼되 이걸 심을 자리를 마음으로 골라. 그러면 인연이 피어날 테니. 인연이라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심어라. 그러면 내가 찾고 있던 것을 찾게 될 거야. 단심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지만 노인의 간절한 얼굴을 보고 말을 삼켰어요. 노인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흘렀고 마치 오래전부터 단심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는 노인이 사라져 있었고 옷자락조차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남은 것은 작디작은 콩 한 줌뿐이었지요. 솔결이가 일어나서는 신기하다는 듯 말했어요. 삼촌, 그 아저씨는 진짜 사람이었을까요? 밤에 몸에서 이상한 빛이 났어요. 무슨 소리냐? 그냥 착한 아저씨였을 뿐이야. 하지만 단심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평범하지 않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답니다. 그해 초여름이 되자 하늘이 구리빛으로 변하며 비가 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비는 오지 않았답니다. 논과 밭의 작물들이 시들어가기 시작했고 우물의 물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솔결이의 상태였어요. 가뭄이 시작되면서 솔결이는 밤마다 고열에 시달렸고 낮에도 기운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약재값을 갚지 못해 관가에서 빚독촉이 들어왔고 마을 사람들은 단심이가 아이를 굶긴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이러다 솔결이가 정말 위험해질 것 같은데 단심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은이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말했답니다. 단심아, 이제 정말 혼자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오은이와 혼례를 올려라. 그러면 솔결이도 어머니가 생기고 너도 든든한 살림꾼이 생기지 않겠니? 하지만 단심은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솔결이 돌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없어서요. 오은이의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고 그날 밤 오은이가 몰래 찾아왔답니다. 오빠, 정말 저는 안 되나요? 저도 솔결이를 친동생처럼 아껴줄 수 있어요. 오빠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기가 너무 괴로워요. 달빛 아래서 눈물을 글썽이는 오은이를 보며 단심은 가슴이 아팠어요. 오은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솔결이도 잘 돌봐줄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오은이야, 미안하다. 내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오은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지만 그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가 느껴졌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단심은 문득 노인이 준 콩을 떠올렸어요. 밭 한가운데 가장 볕이 오래 머무는 자리를 골라 그 콩을 심었답니다. 물은 부족했지만 매일 솔결이보다 먼저 그 콩에 물을 주었어요. 삼촌, 왜 우리 없다면서 저 콩에는 물을 주세요? 글쎄,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미친 짓이라 여기며 자신을 자조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콩을 돌보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며칠 뒤 콩이 싹을 틔웠답니다. 단심은 조심스레 싹을 쓰다듬었지요. 이건 뭐야? 솔결이가 물었어요. 운명 같은 거. 그런 걸 심은 걸지도 모르지. 운명이요? 무슨 운명이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씨를 심은 지 일주일쯤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답니다.
마을 전체가 말라가는 가운데 단심이 심은 콩나무만 유독 푸르고 윤기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을 오기 시작했지요. 이상하네. 물도 제대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싱싱할까? 단심이가 무슨 비법이라도 있나? 솔결이는 그 콩나무를 보며 자꾸만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이는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듯 했답니다. 삼촌, 저기서 누군가 나올 것 같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쁜 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밤에 보면 콩잎 사이로 반짝이는 게 보여요. 솔결이는 매일 그 콩나무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언니, 언제 나올 거예요? 빨리 나와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삼촌이 너무 외로워해요. 단심은 솔결이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자라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오니가 이 상황을 좋지 않게 보기 시작했어요. 단심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 것도 서러운데 이상한 콩나무에만 정성을 쏟는 것이 질투스러웠거든요. 단심 오빠가 요즘 이상해졌어. 사람보다 식물을 더 아끼는 것 같다니까. 오은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불만을 토로했고 이런 이야기들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날 밤 모처럼 장대비가 쏟아졌어요. 천둥이 치는 가운데 단심은 밭에서 이상한 빛을 보았답니다. 번개와는 다른 부드럽고 따뜻한 빛이었지요. 뭐지? 우산도 챙기지 않고 그 자리로 달려간 단심은 쓰러진 콩줄기 사이에서 살결이 하얀 젊은 여인을 발견했어요. 여인은 단정한 복식을 입고 있었지만 온몸이 젖어 있었고 말없이 단심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여기에? 여인은 고개를 들어 단심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동자에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묘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산매골이라는 마을입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는 여인은 이마에 손을 댔어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름도 나이도 어디서 왔는지도. 단심은 망설이지 않고 여인을 집으로 데려갔어요. 비에 젖은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차를 끓여 주었답니다. 솔결이는 처음엔 놀랐지만 곧 신기하다는 듯 여인을 바라보았지요. 정말 예쁜 언니가 왔네요. 제가 맞췄어요. 솔결이가 지붕 위에서 떨어졌으니까 마루라고 부르면 어때요? 라고 제안했어요. 단심은 웃으며 그 이름을 허락했고 여인도 기꺼이 받아들였답니다. 마루, 좋은 이름이네요. 감사합니다. 마루는 말이 느렸지만 조심스럽고 차분한 성격이었어요. 단심이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없는지 물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칠이나 바느질, 죽 끓이는 법을 금세 배웠어요. 마루 언니는 정말 똑똑해요. 솔결이는 마루를 무척 좋아했답니다. 솔결이와의 사이도 빠르게 가까워졌지요. 마루는 매일 새벽이면 자신이 나온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앉아 땅을 만지곤 했어요. 마루는 밤마다 이상한 꿈을 꾸었답니다. 자신이 작은 씨앗이었을 때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어둡고 따뜻한 땅 속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던 느낌, 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목소리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땅을 통해 전해지던 순간들. 꿈 속에서 마루는 다른 목소리들도 들었어요. 넌 사람이 될 수 없어. 우리는 모두 흙으로 돌아가야 해. 사람의 마음을 흉내낼 뿐이야. 진짜가 될 수는 없어. 그럴 때마다 마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솔결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면 마음이 다시 차분해졌답니다. 나는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마루는 자주 이런 생각에 잠겼어요. 사람들과 함께 웃고 아파하고 사랑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진짜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뭘 하는 거예요? 단심이 물었더니 그냥 여기서 나왔다는 게 신기해서요. 땅이 따뜻해요. 마치 어머니 품 같아요. 단심은 마루에게서 설명할 수 없는 안정감과 낯설음을 동시에 느꼈어요. 밤이면 마루의 실루엣을 멀리서 바라보며 사람일까, 꿈일까 자문했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눈동자와 손짓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지요. 마루가 나타난 지 며칠 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루는 단아한 외모와 조용한 성품, 뛰어난 솜씨로 처음엔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답니다. 어디서 온 아가씨인지 모르지만 참 얌전하고 예쁘더라. 손재주도 좋고 일도 잘하던데 마을의 할머니 박 씨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마루가 그 다리를 살살 주물러 주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요. 또 이웃집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쳤을 때도 마루의 손길로 금세 나아졌답니다. 마루 아가씨 손에는 신통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정말 신령 같은 분이야. 사람들은 마루를 신령 취급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니마는 달랐답니다. 단심의 집에 갑자기 나타난 아름다운 여인을 보며 가슴 속에서 질투의 불길이 타올랐어요. 아무도 그 여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서? 수상하지 않아? 비 오는 밤에 갑자기 나타났다는 것도 이상하고. 오은이는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며 마루에 대한 의심을 퍼뜨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루가 온 뒤로 단심의 집 주변 작물들이 유독 잘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가뭄이 계속되는데도 마루가 손을 댄 곳은 푸르름을 잃지 않았답니다. 마루 언니가 만지면 시든 꽃도 다시 살아나요. 솔결이가 신기했어요. 솔결이는 마루와 함께 있을 때 특별한 것들을 자주 보았답니다. 마루가 웃으면 주변의 꽃들이 더 환하게 피는 것 같았고, 마루가 슬퍼하면 나무잎들이 시들시들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어른들은 보지 못하는 일들이었지요. 언니 주변에는 항상 반짝이는 게 있어요. 반짝이는 게? 네, 마치 별가루 같은 게 언니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정말 예뻐요. 마루 자신도 이런 일들을 신기해했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모르겠다고 했지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손을 대면 식물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바뀌어 갔어요. 마루가 온 지 한 달쯤 되던 날, 마을의 김씨 집 아이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마루가 온 뒤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 신령한 기운을 한 사람이 독차지하면 다른 곳에 기운이 빠진다고 하던데 오은이가 이런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어요. 그 여자 정체가 뭔지 모르잖아. 혹시 요물은 아닐까? 마루는 장에 가면 일부러 외면당했고 아이들도 가까이 오지 않게 되었어요. 솔결이마저 왜 사람들이 언니를 무서워해요? 라며 눈물을 글썽였답니다. 괜찮아, 솔결아. 사람들이 언니를 잘 모르니까 그런 거야. 하지만 마루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밤마다 잠결에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거든요. 너는 사람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흙이 된 살이 어찌 마음을 얻느냐. 그럴 때마다 마루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스스로가 만들어진 존재라는 감각 때문에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을 받아도 어딘가 허전했답니다. 더욱이 마루의 어깨에는 점점 이상한 문양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인맥 같은 선이 피부에 드러났다가 사라졌다가 했지요. 마루는 옷으로 감추려 했지만 가끔 흐릿하게 보였어요. 단심은 마루에게 점점 이끌렸지만 자신이 지키고 싶은 존재에게 세상이 칼을 들이대는 게 두려웠어요. 이대로 살아도 될까? 이건 진짜 사랑일까? 환상일까? 어느 날 밤, 단심은 마루의 손을 잡고 말했답니다.
그대는 흙에서 났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대에게 뿌리를 내렸소. 마루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저 같은 존재도 사람의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사람이 되는 건 태어남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마루는 이미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 때문에 단심과 솔결이가 고생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솔결이에게 작은 손수건을 만들어 주며 속삭였답니다. 솔결아, 언니가 만약 어디 멀리 가게 되더라도 절대 울지 마. 언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언니, 어디 가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요. 마루는 솔결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만약의 이야기일 뿐이야. 점점 마루 몸에 생긴 인맥 문양이 진해졌고 몸이 예민해지며 손끝에서 흙냄새가 났어요. 잠든 사이 문득 밖으로 나가 흙 위에 무릎 꿇고 웅크리기도 했답니다. 나는 이대로 있어도 괜찮을까요? 마루가 단심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당연히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무서워해요. 혹시 정말로 저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요? 단심은 마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대가 사람이든 아니든 내게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마루는 점점 자신이 지속될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기 시작했답니다. 사랑받고 싶고 살아가고 싶었지만 세상은 자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음을 느꼈지요.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새벽, 마루가 자취를 감췄어요. 단심이 잠에서 깨어보니 마루가 사라져 있었답니다. 마루, 마루. 단심은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마루가 태어났던 밭자락, 우물, 장터, 산기를 샅샅이 뒤졌답니다. 솔결이도 울면서 함께 찾았지요. 남겨진 건 그녀가 만든 솔결이의 손수건과 처음 콩을 심은 자리 위에 다시 자란 콩줄기 하나뿐이었어요. 단심은 절망에 빠져 한동안 밭도 돌보지 않고 스스로를 탓했답니다. 사람이 되고 싶었을 텐데 내가 사람들 눈을 피해 사랑한 게 다였나. 솔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삼촌, 언니는 도망간 게 아니라 지키러 간 거예요. 언니가 그런 말 했어요. 자신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삼촌과 저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그 말에 단심은 비로소 마루의 진짜 마음을 깨달았답니다. 마루는 도망간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난 거였어요. 한편 마루는 깊은 산속에서 자신의 정체를 찾고 있었답니다. 콩나무에서 태어났다는 기억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산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을 헤매던 마루는 깊은 계곡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바위에 새겨진 글자들이었답니다. 인연의 씨앗은 마음이 심어지는 곳에서 피어난다.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하면 흙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사람으로 살 수 있다. 마루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자신이 찾던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단심과 솔결이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바위 주변에는 더 많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말라버린 나무들, 돌로 변해버린 듯한 형상들, 마루와 같은 존재들이 예전에도 있었지만 모두 결국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증거였답니다. 그럼 나도 결국 마루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때 바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지 않단다, 아가씨. 나타난 것은 단심을 구해준 그 노인 거지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거지가 아니라 온몸에서 은은한 빛이 나는 신령 같은 모습이었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콩을 주신 분이시군요. 그렇다. 나는 이 산의 산신이고 오래전부터 외로운 이들에게 인연의 씨앗을 나누어 주었지. 산신이 설명해 주었어요. 인연의 씨앗에서 태어난 존재들은 대부분 사람이 되지 못하고 원래대로 돌아갔지만 진정한 사랑을 받고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시험받을 때 도망치면 영원히 사람이 될 기회를 잃는다. 너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구나. 저는 그들을 사랑해요. 하지만 쟤 때문에 고생하는 걸 견딜 수 없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라. 함께 견뎌내는 것이 진짜 사랑이란다. 찬씨는 마루에게 작은 씨앗 하나를 더 주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내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제 혼자가 아니라 함께 맞서야 한다. 7일 만에 마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몸은 쇠약해졌지만 눈빛은 또렷했고 손에는 산신이 준 작은 씨앗이 들려 있었답니다. 단심은 놀라움과 분노,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삼촌, 언니가 돌아왔어요. 솔결이가 울면서 마루에게 달려갔어요. 마루가 말했어요. 미안해요. 걱정 많이 끼쳐드렸죠? 저는 흙에서 피어났지만 사람의 마음을 처음 가진 순간부터 사람이고 싶어졌어요. 산 속에서 저와 같은 이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흔적을 봤어요. 모두 결국 자취를 감췄지만 저는 누군가의 곁에 남고 싶어서 돌아왔어요. 단심이 마루의 손을 꼭 잡았어요. 다시는 혼자 떠나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마을에 돌아온 마루를 본 사람들이 관가에 사라졌던 여인이 다시 나타났다고 밀고 했답니다. 더욱이 오니가 앞장서서 분명 요물이 틀림없다 하며 사람들을 선동했지요. 여러분, 그 여자가 온 뒤로 우리 마을에 얼마나 많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김 씨네 아이도 죽고 가뭄도 더 심해졌잖아요. 맞아. 정체불명의 여자를 그냥 둘 수는 없어. 관리는 이단적 존재라며 마루를 체포해 조선법에 따라 신문하겠다고 했어요. 단심이 막으려 했지만 관리들의 힘을 당할 수는 없었답니다. 마루, 괜찮아요. 제가 누군지 분명히 밝혀지겠죠. 관청에서 마루의 운양을 본 늙은 서리가 깜짝 놀라며 고문서를 펼쳤어요. 이건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던 인연의 사람 문양이다. 문양은 콩잎과 사람의 송금이 섞인 형상이었답니다. 고문서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인연의 사람은 하늘이 외로운 자에게 내려주는 선물이다. 사람의 마음을 품고 피어날 때 사람으로 남을 수 있으니 해치지 말고 보호하라. 관리도 이 기록을 보고는 놀랐어요. 그럼 이 여인은 요물이 아니라 상서로운 존재라는 말인가? 서리는 단심에게 은밀히 마루를 넘겨주며 말했답니다. 사람은 원래 씨앗에서 나와 다만 어떤 흙에 심기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이 아가씨는 좋은 흙에 심겨져 아름다운 꽃이 된 것 같구나.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특히 온이는 더욱 악독해져서 몰래 마루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답니다. 언니들,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해. 관가에서 놓아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온이는 친구들과 함께 마루를 위협하려 했어요. 어느 날 밤, 단심이 부역에 나간 사이 마루와 솔결이만 집에 있을 때 찾아왔답니다. 마루라고 했지. 우리 마을에서 나가. 내가 있으면 계속 이상한 일만 일어날 거야.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넌 우리와 다른 존재잖아. 솔결이가 마루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언니를 괴롭히지 마세요. 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솔결아, 넌 어려서 모르는 거야. 이 여자는 그때 단심이 돌아왔어요. 집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본 단심은 화가 났답니다. 온이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오빠, 정신 차려요. 그 여자한테 홀린 거예요. 홀렸다고? 마루는 우리 가족이야. 가족을 괴롭히는 건 나를 괴롭히는 거와 같아. 온이는 단심의 단호한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 품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진 거였지요. 좋아요. 하지만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오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지만 그 뒤로도 마루에 대한 의심의 시선은 계속되었답니다. 그런데 마루가 마을에 온 지 석 달쯤 되던 어느 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달이 유난히 밝던 그날, 마루가 자신이 태어난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였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드디어 찾았구나. 나의 동족이여. 마루가 돌아보니 자신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온몸에서 시들시들한 기운이 나는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 여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입가에는 비웃는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답니다.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쑥잎에서 태어난 쑥실이라고 하지. 너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살려고 했지만 결국 깨달았어. 우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쑥실의 목소리에는 깊은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한때는 너처럼 순진했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사랑받고 싶어 했어. 하지만 결국 그들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괴물이라고 몰아내지. 마루는 쑥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그런 두려움을 항상 품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행복해요. 행복하다고? 그 남자와 아이가 내 정체를 알면 어떻게 될까? 그들도 결국 너를 버릴 거야. 쑥실은 마루 주변을 돌며 속삭였어요.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으로. 산 깊은 곳에는 우리 같은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 거기서는 숨기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저는 이곳이 좋아요. 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쑥실의 눈에서 차가운 빛이 번뜩였어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쑥실이 사라진 뒤 마루는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무서운 것은 쑥실의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었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루가 정성껏 돌본 채소밭이 하룻밤 사이에 시들어 버렸고 마루가 치료해준 사람들이 다시 아프기 시작했답니다. 이상하네. 마루가 만진 것들이 자꾸 이상해져. 혹시 마루의 힘이 약해진 건 아닐까? 사람들의 의심이 다시 커져갔어요. 마루는 밤마다 쑥실이 나타나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더 큰 위기가 닥쳤어요. 가을이 깊어가는데도 비가 오지 않아 우물이 모두 말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물을 구하러 먼 산까지 가야 했답니다. 이대로 가면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해. 그때 촌장이 제안했어요. 마루 아가씨가 신통한 힘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물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모든 시선이 마루에게 쏠렸어요. 마루는 망설였지만 마을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제가 해볼게요. 마루는 마을 곳곳을 다니며 땅에 손을 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답니다. 쑥실이 자신의 힘을 방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의 실망한 표정을 본 마루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날 밤 쑥실이 다시 나타났답니다. 어떠니? 내 힘이 쓸모없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지. 이제 그만 포기하고 나와 함께 가자. 아니에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마루는 쑥실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단심이 나타났답니다. 마루,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심의 눈에는 쑥실이 보이지 않았어요. 쑥실은 비웃으며 말했답니다. 봐라, 그는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는지도 모르잖아. 너의 진짜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마루는 눈물을 흘리며 단심을 바라봤어요. 저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해요. 단심의 따뜻한 말에 마루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루는 깨달았답니다. 진정한 힘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나온다는 것을요. 사라져요. 쑥실. 저는 이곳이 제 자리예요. 마루가 단호하게 말하자 쑥실은 분노의 찬 표정으로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루는 다시 자신의 힘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 날 마루는 다시 마을 곳곳을 다니며 땅을 짚었어요. 이번에는 확실히 느껴졌답니다. 마을 북쪽 언덕 아래에 맑은 샘이 있다는 것을요. 여기를 파보세요. 마을 사람들이 마루가 가리킨 곳을 팠더니 정말로 맑고 시원한 샘물이 솟아났어요. 와, 정말 물이 나왔어. 마루 아가씨, 고마워요.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마루를 의심했던 이들도 진심으로 고마워했답니다. 오니도 마루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마루 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괜찮아요, 오니. 이해해요. 그날 밤, 마루는 자신이 태어난 자리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답니다. 나는 이제 정말 이곳의 사람이구나. 새로운 샘이 생긴 뒤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마루를 의심하던 사람들도 모두 마음을 열었고 마루는 진짜 마을의 일원이 되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루가 도움을 준 사람들이 하나둘 마루를 위해 나서기 시작한 거였지요. 무릎 통증이 나았던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마루 아가씨는 정말 착한 아이야. 내 다리 아픈 걸 낫게 해주고 밤마다 혼자 우리 집 앞을 지나다니며 집안이 평안한지 살펴주더라. 허리를 다쳤던 최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그래, 그 아이가 요물이라면 왜 우리를 도와주겠어? 요물은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닌가?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을 분위기도 서서히 바뀌어 갔답니다. 단심은 관례를 따르지 않으면 계속 마루가 위험할 것을 알고 마루에게 정식 혼례를 제안했어요. 마루, 나와 혼례를 올려요. 그러면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마루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과 혼례를 올려도 괜찮을까요? 당신은 이미 내 마음의 아내예요. 이는 단순한 정식화가 아니라 이제 너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상징적 결의였지요. 혼례 준비가 시작되자 마을 분위기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마루를 두려워하던 사람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마루는 조용히 공동체 안에 녹아들었답니다. 마루는 장터에서 만난 아픈 아이를 치료해 주거나 시든 채소밭을 되살려주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마루가 정말 착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마루 아가씨가 우리 집 할머니 다리 아픈 걸 낫게 해줬어. 우리 밭 배추도 마루가 손을 댄 뒤로 쑥쑥 자라더라. 솔결이는 우리 집에 드디어 어른이 생긴 것 같아 라며 기뻐했답니다. 혼례를 앞둔 밤, 단심과 마루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눈 대화가 있었어요. 마루,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과 혼례를 올리는 게 저야말로 제가 정말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되는 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에게 심겨졌고 이제야 피어난 것 같아. 마루가 말했답니다. 혼례 당일 마루는 평범한 여인처럼 초래복을 차려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았어요. 마을 노인들이 직접 나서 조촐하지만 정성껏 혼례상을 준비했답니다. 솔결이는 흥분하며 내 언니가 진짜 언니가 되는 날이라며 기뻐했지요. 혼례가 치러지는 마당에서 마루와 단심은 나란히 절하며 첫눈을 맞췄어요. 일부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마루를 경계했지만 이들의 정성과 인내에 감동의 축복을 보냈답니다. 마루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심겨진 사람이야. 그 후 마루는 장을 보러 가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마을의 일부가 되었답니다. 과거 마루를 두려워했던 이들도 차츰 마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고 마루는 기꺼이 손을 내밀었지요. 단심은 마루와 함께 밭을 일구고 해마다 마루가 피어난 자리에 콩을 심었답니다. 두 사람은 말이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눴어요. 솔결이는 건강을 되찾고 마루와 단심의 정성 속에 밝고 씩씩한 소녀로 자랐답니다. 동무들과도 어울리고 장터에 혼자 가는 법도 배웠지요. 하루는 솔결이가 마루에게 물었어요. 언니,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피워낼 수 있을까요? 마루는 해마다 거두어 말려둔 콩 중 하나를 꺼내 솔결이 손에 쥐어주었답니다. 이건 그냥 콩이 아니야. 언젠가 내가 마음이 심어지기를 기다리는 자리에 뿌려보렴. 그렇게 세월이 흘러 솔결이가 16이 되던 해봄이었어요. 눈이 녹고 봄볕이 따사롭게 비추는 어느 날, 솔결이가 조심스럽게 콩 하나를 밭에 심었답니다. 그 자리를 마루와 단심이 멀찍이서 바라보고 있었지요. 계절은 또 흘러 심어진 자리에서 파란 잎이 솟아올랐어요. 마을 아이 하나가 마루에게 물었답니다. 이 콩에서도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마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심느냐에 달렸지. 흘 속에 뿌려진 작은 콩 하나, 그 위로 바람이 스치고 하늘이 잔잔히 흘러갔답니다. 그렇게 산매고래는 사람이란 무엇에서 태어났는가 보다 누구와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게 되었어요. 인연이란 우연이 아니라 선택과 정성, 그리고 기꺼이 뿌리내릴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깨달음과 함께 말이지요.